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앞서 도민들은 국회 통과를 외치며 촛불 집회에 나섰고 전북 국회의원 10명도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건식 김제시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선거에서 자신을 도운 후배를 위해 무리하게 사료 구매를 추진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국정조사특위는 국립대 총장 임용 거부에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어 전주교대 총장 공백 사태 해결에도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이 오늘입니다. 시민들은 곳곳에서 촛불 집회를 열며 탄핵안이 별탈 없이 통과되기를 바랐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표결 전야 시민들은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 사무실 앞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시민들은 여당이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232만, 도내에서만 2만 5천 명이 모였던 촛불 민심을 배반하지 않도록 압박했습니다. 탄핵 가결을 촉구하는 집회는 전주 외에도 고창과 무주, 순창, 진안 등지에서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이 잘못한 거 봤는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탄핵에 가결되도록.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북에서 13%의 득표율을 보였지만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지지율이 0%로 떨어졌습니다. 도민들은 예외 없이 대통령 탄핵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로 봤을 때는 무조건 탄핵하는 걸로 가결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은 만약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다면 그 책임은 새누리당은 물론 야당까지 전 정치권을 향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뜻이 안 들리니까 더 답답해서 촛불 집회가 좀 격양되지 않을까. 전북 시국회의는 탄핵안 국회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주말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을 위한 5차 도민 총궐기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즉각적인 퇴진 구호들을 계속해서 외칠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권의 어떤 박근혜 게이트에 책임자들이 구속될 때까지 촛불을 들어야 한다라는. 뜨거운 촛불 민심이 대통령 탄핵 가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도민들의 시선은 이제 여야 표결이 이뤄질 국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탄핵안 표결을 앞둔 도내 정치권은 탄핵 찬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민주당, 새누리당 할 것 없이 10명 의원 전원이 탄핵 찬성 입장입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은 김광수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국회의원들이 예외 없이 국회 본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탄핵에 임하겠다며 당론에 따라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 사퇴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당직자와 당원 200여 명이 국회로 상경해 전국의 당원들과 밤을 지새우며 탄핵 가결에 의지를 모았습니다. 탄핵이 만약에 부결이 된다라고 하면 국회 자체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 염원인 탄핵을 반드시 가결시켜야 된다. 정운천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미 밝힌 대로 대통령 탄핵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정 의원은 온 국민의 요구가 즉각 탄핵으로 모아진 만큼 새누리당 당론과는 별개로 자신은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여당 속에 야당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은 찬성을 입장 발표했고요. 그대로 찬성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안호영 의원도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탄핵 가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당의 의원총회와 밤샘 농성에 함께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여부가 결정나는 오늘 도내 곳곳에서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전북 시국회의는 오늘 오후 6시 반부터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시국 촛불 집회를 열며 장수에서도 오후 6시 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후 5시부터 전주 관통로 사거리에서 제5차 전북도민 총궐기가 진행되며 군산과 익산, 임실, 정읍에서도 탄핵 가결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정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이건식 김제 시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 시장이 자신을 도와준 후배를 위해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사료 구매를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이건식 김제 시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을 나섭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항소하실 거예요? 네. 재판부는 이 시장이 고향 후배와의 사적 인연에 얽매여 무리하게 제품을 구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후배 회사의 가축보조 사료와 토지 계량제를 특정해 16억여 원어치를 부당하게 구매했다는 겁니다. 경쟁 입찰을 피하려고 1억 원 미만의 분할 계약을 맺는 등 편법을 동원했고 반대하는 공무원과 농가 의견을 묵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입 필요성이 없거나 적은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김제 씨의 재정적 손실을 가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시장은 시급한 조류 독감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료업체를 운영한 후배 정모 씨도 친분을 이용해 뇌물 등으로 사료 구매를 청탁한 혐의가 인정돼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제 씨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감사원이 요구한 부당 구매분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법적 대응이나 이런 건 다 판결 이후에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판결 확정 이후에? 아니 지금은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아니야.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지만 당분간 김제 시정 운영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감사원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은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 결과 김 교육감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4급 승진 대상자 5명의 근무 성적 순위를 바꿔 승진시키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직권남용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인사 관련 진정 사건을 받아들여 지난 7월과 8월 도교육청과 김 교육감을 조사했습니다. 입시 부정이 보도된 김제 지평선 중고등학교에 대해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입시 부정 외에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입생 합격자와 예비 합격자를 확정한 뒤 부적절한 이유로 합격자를 바꾼 김제 지평선 중학교를 전북교육청이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보도 내용에 대해 김제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상대로 1차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교육청은 중학교 외에 지평선 고등학교도 입시 부정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중입 같은 경우에는 김제교육청이지만 고입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이기 때문에 그 김제교육청 감사팀하고 도교육청 감사팀하고 같이 가서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학교 측은 합격자 발표 전에 입학 대상을 변경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는 합격자 변경 이틀 전에 학교 측이 이미 합격자와 예비 합격자를 확정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되셨죠? 네. 쌤들 좀 조정되는 거 점수는 화요일 날 한테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가 목요일이거든요. 특히 학교장이 주관한 긴급 회의에서 학부모의 도움을 기대하며 불합격자를 합격시키자는 말이 오가기도 해 입학을 대가로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교육청에 누리 예산의 전액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전북 어린이집 연합회는 어제 도교육청을 찾아 유아교육지원특별법이 누리 예산의 55%를 지방에 전가시키는 미봉책이지만 보육 대란을 막으려면 도교육청이 예산 전액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본부는 누리 예산의 해결을 위해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높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전주교대 총장의 공백이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특위가 총장 임용 사태에도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을 다루고 있어 해결의 단초가 될지 주목됩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교대는 지난해 1월 간선제로 총장 임용 후보를 결정했지만 2년 가까이 임용이 거부돼 직무 대리 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장이 공석이거나 이순희 후보자가 임용된 국립대는 모두 12곳. 국립대 교수회 연합회가 최근 국정조사 특위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국립대 총장 임용에도 비선 실세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대학 총장을 왜 이렇게 임용을 안 하는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학 학사 행정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일이 지속되는 것은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자는 1년 반 만인 지난 7월 교육부에서 임용 제청을 공식적으로 거부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재판 날짜조차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거부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은 뭐 지금과 같이 어떤 비선 실세가 관여했다든지 청와대에서 관여했다든지 하면은 뭐 마땅히 1위 후보자를 임용 제청하는 것이. 학교 측은 내년 2월이면 총장 공백 사태가 만 2년이 된다며 대학 운영의 정상화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합의해서 선출된 총장이 하루빨리 이제 임명이 돼가지고 학교 정상화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이번 국정조사로 전주교대 총장 공백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내년도 도내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가 올해 수준에서 동결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평준화 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입학금은 16,200원, 수업료는 1분기에 31만 8천원으로 9년째 수업료를 동결했습니다. 이 밖에 같은 1급지인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수업료는 분기에 25만 500원, 2급지인 읍지역은 24만 6천원 등입니다. 부안군이 겨울철 서해에서 잡히는 설숭어 축제를 개최합니다. 완주군은 한우 산지 가격 하락에 맞춰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부안 설숭어 축제가 오늘 개막해 사흘간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올해로 8번째 맞는 설숭어 축제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숭어 잡기와 숭어 경매 등의 다양한 체험 행사와 먹거리 장터 등도 함께 열려 겨울철 이색 축제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부안 상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완주 고산 미소 한우가 부위별로 최대 20% 할인 판매됩니다. 완주군은 한우 가격 하락 추세에 맞춰 한우 협동조합과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고 유통구조의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연말 한우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우 가격 인하의 폭과 기간을 조정하면서 소비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한우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원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청렴 실천 일상화와 청렴 해피콜, 청탁 금지법 선도 등의 성과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무주군이 마을 경쟁력 키우기 사업으로 중간 지원 조직을 창립했습니다. 가칭 마을을 잇는 사람들이라는 중간 조직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 협의회를 개편한 것으로 활동가와 전문가 발굴, 사업계획 수립과 분석, 연구, 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무주군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를 함께 특화시키고 또한 함께 엮어서 농촌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체계산에 국내에서 가장 긴 구름다리가 설치됩니다. 체계산 구름다리는 높이 63m에 길이 270m 규모로 국비 등 62억 원을 들여 2018년 완공 계획으로 추진되며 순창군의 관광객 유치 등에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전주 김제 통합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전주시 의회에서 이명현 의원이 질의한 김제와의 통합 의견에 대해 김 시장은 완주와의 통합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주도의 통합 시도는 주민 반발을 일으킬 수 있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금은 통합보다 내실을 다질 때라며 산적한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 인접도시와의 통합 기회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주의보는 2010년 이후 가장 이른 시기로 현재 분리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모두 A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루엔자 주의보의 발령에 따라 도보건당국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팔도의 아리랑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이 내일 국립무형유산원 얼수마루에서 펼쳐집니다. 전주 MBC 합창단 좋은 친구들의 두 번째 정기 연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어진박물관은 진본 태조 어진과 함께 새로 모사한 태조, 영조, 철종 어진을 오늘부터 선보입니다. 동학에 대한 다양한 작품 전시회가 오늘부터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원로 서양화가 김영규의 개인전이 오늘부터 12일까지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설숭어를 테마로 한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부안 상설시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주시 평생학습관은 오늘 전북대 평생교육원에서 공지영 작가, 박남준 시인을 초청해 북콘서트를 엽니다. 전북 역사 재조명을 위한 백제 문화 융성 프로젝트 학술대회가 오늘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열립니다. 남원시는 용남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늘 시장 일원에서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북교육청은 내일 교육문화회관에서 2018년 수능 대비 학습 전략과 대입 전형 설명회를 갖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군산 7도, 전주 8도 등 6도에서 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으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는 2에서 4m, 앞바다는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